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거의 모든 매체들이 만장일치로 맨시티의 압승, 대승, 대량 득점을 전망하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 스카이 스포츠는 최근 맨체스터 시티가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이전 3연속 우승 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약화된 모습을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첼시전, 리버풀전 2연속 무승부에 이어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먼저 두 골을 내주고 패배할 뻔했던 위기를 간신히 3대2로 뒤집어서 승리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계 기록상 이게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시점까지 이어져 온 맨시티의 모습이 리그 4연속 우승을 하기에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맨시티의 약점을 낱낱이 분석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전체 내용과 더불어서 디 애널리스트가 소개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역대급으로 치열한 이유, 그리고 맨시티의 이러한 약점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까지 영국 현지 언론의 밀도 높은 기사들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 기사입니다. 맨시티 대 토트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제목을 쓴 것인데요. 맨시티가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승점을 잃었고 맨시티의 현재 흔들림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맨시티의 통계 분석, 스쿼드 뎁스 분석,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의 결장 타격과 기대 득점 및 슈팅 허용 기록을 모두 분석한 내용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널에 이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 상위 4위권 팀들과의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는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이 맨시티가 올 시즌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시티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첼시, 리버풀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을 잃었고 오는 일요일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2016-17 시즌 초반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승점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즉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경기가 부임 첫 시즌 이후 3경기 연속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한 경기가 없었는데 만약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면, 비기만 하더라도 역대급 부진이라는 얘기예요. 징조도 좋지 않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8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6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스널전, 울브스전 패배에 이어 이번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 이례적으로 2경기 연속 이기지 못한 것, 이번이 2번째일 정도입니다. 즉 연달아서 반등하지 못한 경기가 올 시즌은 유독 맨시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록을 보시면 맨시티가 이미 우승을 확정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 시즌 마지막 2경기를 제외하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었던 맨시티는 지난 9주 동안 의미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번 연속으로 승점을 잃었는데 이 결과는 2020년 12월 이후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20년 12월에 맨유 원정 0대0 무승부 다음에 웨스트브롬과의 홈경기 1대1 무승부, 이때 이후로는 말씀드린 대로 트래블을 타면서 확정했던 그 브라이튼전, 브렌트포드전은 이미 우승이 확정됐으니까 1대1 무승부와 0대1 패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무려 2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 전반기에 발생을 했다. 2023년 9월 울브스전, 10월 아스널전 1대2, 0대1 연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첼시 원정 4대4 무승부, 리버풀과 홈경기 1대1 무승부, 연속 무승부, 한 시즌에 2번이나 2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게 나왔다. 완벽하고 압도적이던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승점 하락, 승점을 잃은 것은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좀 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기본 통계 기록을 보면 맨시티가 걱정해야 할 한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낙관할 여지도 있습니다. 즉 현재 2위로 내려왔고 또 이런 아쉬운 부분들과 부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즉 이제 맨시티에는 올 시즌 명암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점입니다. 바로 기대 득점 값이 2020-2021 시즌 시작 이후 지금 가장 낮아졌다는 것. 즉 경기 중에 기회 창출과 득점 기회를 만드는 퀄리티와 파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기대 득점 1.36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 시즌 13경기를 치를 때까지 중 6번째로 1.5골 미만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 시즌에는 1.5골 미만의 기대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평균 4.8경기, 거의 5경기 정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왔었고 8번밖에 없었는데 벌써 올 시즌에는 13경기 만에 6번이나 이런 경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경기에 기회를 많이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 7경기 중 3경기에서는 맨시티의 기대 득점이 1골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26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기록입니다. 즉 현재 맨시티의 10경기 평균 기대 득점 값은 2골에 약간 못 미치고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4골대였어요. 2.4골대였던 기대 득점이 1점 아래로 한 골가량이 떨어졌다. 경기당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한 골 정도 덜 만들고 있다. 못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 맨시티가 지금 승점을 못 얻는 것은 공격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부상 이탈이 있는데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경기 중 23분을 제외하고는 출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맨시티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을 잃었다는 거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맨시티의 공격 기회에 타격을 입혔는데요. 더브라이너는 맨시티에서 뛴 첫 8시즌 중 7시즌 동안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팀 동료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 창출, 키패스,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시간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던 2018-19 시즌에만 단 한 번의 슈팅밖에 창출하지 못했던 바가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더브라이너 선수가 빠진 것이 맨시티의 슈팅 기회가 줄어들고 공격 기회, 득점의 가능성이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대 득점이 감소하고 주 득점원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 속에서도 맨시티는 여전히 선두 아스널을 바짝 추격하며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들의 정확한 임상적인 마무리, 클리니컬한 마무리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맨시티는 올 시즌 예상 득점보다 거의 7골을 더 넣으면서 다른 어떤 프리미어리그 팀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맨시티가 33골을 지금까지 넣고 있는데 기대 득점은 26.20골이었거든요. 즉 6.80골, 7골을 더 넣은 게 맞죠? 브라이튼이 22.40골의 기대 득점 중에 28골을 넣었고 에스턴 빌라는 25.90골 중에 31골, 뉴캐슬도 25.90골 중에 31골로 5골 정도를 더 넣은 것이고 웨스트햄은 18.80 기대 득점에 23골로 4골 정도를 더 넣었고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23.10 기대 득점 중에 27골로 쫙 4골 정도를 더 넣은 거거든요. 즉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혼란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이 기대 득점을 초과한 활약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맨시티의 7명의 득점 선수들의 기대 득점값과 실제 득점값이 나오는데요. 이 7명의 선수들은 올 시즌에 기대값보다 0.5골 이상을 득점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은 0.9골로 한 골을 채 넣기 어려운 기회에서 3골을 넣은 거고요. 로드리도 기대 득점은 1.20골이었는데 3골을 넣었습니다. 아칸지도 기대 득점이 0.4골에 불과한데 2골 넣었고 도쿠도 0.7 기대 득점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네이선 아케도 기대 득점은 1.10골이었는데 2골을 넣었고요. 홀란 같은 경우에는 다만 14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이 13.40골이니까 기회만큼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고 알바레스도 4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이 3.50골입니다. 다만 마테오 코바치치와 잭 그릴리시가 기대 득점이 0.6골이었는데 득점을 못했어요.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시티 팬들은 수비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 시즌 맨시티가 4번의 클린시트만을 기록을 했는데 이미 맨시티보다 4팀이 더 많은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맨시티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를 압도했던 배경에는 골도 잘 내주지 않는 강력한 수비가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치른 8시즌 동안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가장 적은 슈팅을 허용하는 팀인데 무실점 경기는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다. 슈팅 기회를 덜 내주는데 골은 꽤 많이 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올 시즌 맨시티가 경기당 허용하는 슈팅 숫자가 7.5회고 이전에도 6개에서 7개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무실점 경기가 줄어들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맨시티의 올 시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선수 교체를 잘 안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우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 선수를 가장 적게 쓴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35명이고요. 맨시티는 37명, 에버튼과 웨스트햄이 3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선수 교체는 많이 안 하지만 선발 선수는 많이 바꾸는 게 또 맨시티거든요. 선발 명단을 가장 많이 바꾼 게 브라이턴 53명이고요. 맨시티가 33명, 풀럼이 28명, 노팅엄이 28명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12월에 9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맨시티는 선수단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 더브라이너, 코바치치, 그릴리시, 마테우스 누네스 등 4명의 부상자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올 시즌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골키퍼 2명과 필드 플레이어 3명을 포함해 8명의 교체 선수만 명단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심지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를 한 명도 쓰지 않았는데요. 이는 올 시즌 들어 2번째입니다. 다른 19개의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 4경기에서만 최대 5명의 교체 선수를 사용했는데 이 4경기에서는 맨시티가 17골을 넣고 3골만 실점하며 편안하게 승리를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바꿔줬던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선발 선수 교체를 단행했어요. 아스널의 6명, 리버풀의 6명, 맨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명에 비해 맨시티는 올 시즌 13경기 중에 10경기 이상 선발 출전한 선수가 8명이나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만이 벤치를 덜 활용하고 있다. 변화가 많긴 한데 꾸준히 뛰는 선수가 많다. 즉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시티가 현재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5월에 전례 없는 4번째 4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옵타의 슈퍼컴퓨터의 예측을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실제로 그 위협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맨시티는 작지만 완벽하게 구성된 이 스쿼드를 유지하고 또 정확한 마무리, 끈질긴 수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부상을 피해야 합니다. 즉 추가적으로 부상자가 핵심 라인에서 나온다면 맨시티가 우승하지 못할 수 있고 이 시험대가 바로 토트넘과의 경기라는 것인데요.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역사상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토트넘 이 손흥민 선수의 사진까지 좀 올려놨죠. 요 내용도 한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조금이라도 흥미진진한 경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리버풀과 아스널 덕분이었습니다. 맨시티가 거의 완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누구도 지속적으로 맨시티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모방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꽤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격시즌마다 약 5분 동안 우승 경쟁을 펼치기도 했죠. 첼시가 몇 년 전 2단계에서 리그를 이끌기도 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020-2021 시즌 중반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맨시티에 제대로 된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죠. 지난 시즌 아스널이 꽤 오랫동안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지만 맨시티의 정상 등극은 항상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결국에는 아스널이 시즌 마지막 2달까지 정상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버풀만이 맨시티의 연속 우승 행진을 방해했는데요. 2019-2020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리그 정상에서 거의 전례 없는 수준의 일관성이 필요했습니다. 1년 전에는 리버풀이 승점 97점으로 우승에 실패했는데 이는 단순히 맨시티가 완벽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맨시티가 세운 표준입니다. 리버풀이 맨시티를 바짝 추격했을 때도 그 경쟁 상대가 리버풀뿐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아스날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도 아스날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요즘 맨시티와 경쟁하려면 다른 팀과 맨시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어쩌면이라고 3번 썼어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3파전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아스널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토트넘, 맨유, 뉴캐슬이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13경기를 치른 현재 1위와 2위의 승점 차는 단 1점에 불과하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9번이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중 5번의 경우만 1위와 3위의 승점 차이가 2점 이내였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위와 4위의 승점 차이가 지금 아스널과 아스톤빌라처럼 2점 이내인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독주 시대에는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상위 4개 팀과 3위 팀의 승점 차이가 최소 7점 이상, 때로는 최대 11점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지금처럼 시즌 초반에 상위 4개 팀의 승점이 뭉쳐있는 경우는 레스터 시티가 모든 예상을 깨고 우승을 차지했던 2015-16 시즌이 유일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든 레스터의 리그 우승만큼 큰 이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최신 프리미어리그 시즌 시뮬레이션에서 맨시티를 우승 후보로 꼽으며 77.7%의 우승 확률을 제시했습니다. 아스널과 리버풀은 우승 후보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두 팀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첫 13경기에서 맨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며 2015-16 시즌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3자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은 역대 가장 많이 골이 터지는 우승 경쟁이 아니라 최고의 수비 기록을 세운 팀이 우승할지도 모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는 최종 우승팀이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순환적인 경로를 밟아왔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초대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992-93 시즌 우승을 차지할 당시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한 이후 7번의 챔피언 중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한 팀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00-2001 시즌부터 2008-2009 시즌까지 9개 우승팀 중에 7개 팀이 최고의 수비 기록을 세웠고 2009-2010 시즌부터 2016-2017 시즌까지는 8개 우승팀 중에 단 2개 팀만이 최고의 수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한 시기에는 6시즌 중에 5시즌 동안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018-19 시즌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 역대 6번째로 적은 23골만 실점하며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최다 실점팀이 되지 못한 맨시티였어요. 리버풀이 승점 97점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22골만 내줬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때는 수비 기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올 시즌 아스널은 자유분방한 공격력을 포기하고 수비의 견고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수요일 챔피언스리그에서 랑스를 6대0으로 완파한 것은 그 족쇄가 풀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리그 13경기를 치른 현재 아스널은 단 10골만 실점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1골만 내준 리버풀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시즌 막판 무너졌던 시즌보다 더 영리해졌고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 아래에서 맨시티를 사냥한 경험이 있으며 여름에 미드필드진을 교체한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올 시즌 단 한 번만 패배한 리버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는데 그 경기는 토트넘전으로 9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음에도 인저리 타임 자책골로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첫 골을 계속 실점한 후 반격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1대1 무승부는 올 시즌 리버풀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결과를 얻은 6번째 경기로 리버풀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어떤 팀들보다 패배의 상황에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최소 4점을 더 따냈습니다. 이 수치는 클롭 감독이 이끄는 최고의 팀답게 선수단의 단결력과 팀 정신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는 상위권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제골을 자주 내줬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수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리버풀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줍니다. 에스턴 빌라의 우승 도전이 토트넘보다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9경기에서 7승을 거두면서 가파르게 순위를 끌어올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팀으로 끌어올린 것에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토트넘과 승점 2점 차이에 불과한 맨유는 진정한 우승 도전을 위해 아직 몇 달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로는 우승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와 아스널의 우승 경쟁이 4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 경쟁이 더욱더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이 상위 4위 자리를 차지할 경우 승점 6점 차에 불과한 빌라, 토트넘, 맨유, 뉴캐슬, 브라이튼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한 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며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5위를 차지한 팀이 본선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햄과 첼시도 챔피언스리그를 5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위표의 맨 아래를 보면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근접한 치열한 강등 싸움과는 다릅니다. 시즌 초반에는 안전권과 강등권 사이인 17위와 18위 간의 승점 차이가 0.1점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는데요. 루턴 타운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승리한 후 현재 승점 차가 4점으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승격된 팀들이 모두 시즌 초반 부진한 출발을 보이자 2023-2024 시즌 강등팀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의 승점 10전 삭감과 루턴 타운의 선전은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하위권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아스날이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리버풀은 한 골을 내준 뒤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맨시티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선두를 또 한 번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경기력은 퍼플 패치 한순간에 반짝이 될 수도 있고 에버턴이 엄청난 승점 삭감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에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몇 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즐겨봅시다. 맨시티의 우승이 예정된 일이 안 되게 하려면 바로 토트넘의 이번 경기 선전이 필요한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와의 역대 17경기에서 9승 1무 7패로 역대 전적 우위고요. 이 17경기에서 7득점 3도움으로 무려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최근 4시즌 동안 3득점 2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의 최근 2경기 실점 패턴을 보면 배후 공간과 문전지역,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잘 때리는 위치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 80분에는 왼쪽에서 디아스가 반대로 넘겨준 공 살라가 중앙으로 밀어줬을 때 학포가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거기에 생긴 공간을 아놀드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바로 슈팅 때렸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런 움직임들이 상대 맨시티 선수들의 수비를 끌어내린다면 그 공간으로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 슈팅을 때릴 수 있다. 로셀소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라이프치히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 13분 골키퍼의 롱킥을 배우로 치고 들어간 오펜다가 마무리했을 때 배우 공간을 손흥민 선수도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맨시티의 높은 라인을 충분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고요. 라이프치히전 34분에도 오른쪽에서 티키타카 플레이에 이은 한 번의 롱패스, 차비 시몬스의 롱패스를 오펜다가 또 한 번 배우를 무너뜨려서 득점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가 이런 플레이죠. 토트넘 팬 매체인
스퍼스 웹도 맨시티가 토트넘을 3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혼란과 손흥민 선수를 전면으로 내세웠고, 물론 무리뉴나 콘테가 돌아와서 다시 역습 축구를 하지 않는 한 토트넘이 이기기는 힘들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2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는 쿠루세스키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손흥민, 쿠루세스키 이 두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르 선수가 이번 경기 뛸 수 없다라고 알려진 가운데 손흥민이 최전방, 힐 왼쪽, 존슨 오른쪽, 쿠루세스키가 이제 2선, 로셀소가 그 옆을 함께 커버하면서 공격할 것 같습니다. 포로와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과 비수마의 공격 가담까지 토트넘도 맞불을 놓을 텐데요. 결정력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혼란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봤을 때 이변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맨시티의 약점을 토트넘이 파고들면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순위 경쟁의 중심에서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